자, 앞 시간에 우리가 수열을 정의를 했고 수열의 수렴성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성질로 다음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N, BN 이렇게 이게 수열인데 만약에 AN이 수렴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a 값에 수렴하고 이제 그리고 bn도 수렴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b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an이 a로 접근하고 bn이 b로 접근하면 이 합한 수열 an 더하기 bn 이거는 합해서 새로운 수열이 되는데 이것의 극한도 존재하겠죠. an이 a로 수렴하고 bn이 b로 수렴하니까 이 합한 것은 직관적으로 당연히 a 더하기 b로 수렴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 이것도 이제 새로운 수열인데 이 수열도 수렴한다. 이것도 an은 a로 수렴하고 b는 b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a 빼기 b로 수렴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이것도 새로운 수열인데 이것도 수렴하겠죠. a 곱하기 b로 당연히 수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덧셈, 뺄셈, 곱셈이니까 이제 나눌셈이 필요한데 나눌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b가 이제 0이 아닐 경우에 b가 0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b가 0이 아닐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자, 여기서 bn이 뭐 0일 몇 가지 경우에는 0일 수는 있는데 이제 bn이 b로 가니까 그 극한 b 근처에서는 이 bn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은 안 썼지만 뭐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고 그래서 bn분의 a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n이 상당히 컸을 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극한은 당연히 b분의 a로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수 c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상수 c가 있으면 리미트 자 an에다가 c를 곱한 거 이것도 새로운 수열인데 이것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이거는 c 곱하기 a로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당연한 이런 기본적인 성질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기로 보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3 이거는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n분의 1인데 여기서 n분의 1이 우리가 수렴한다는 것은 잘 알죠. 앞에서 봤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상수 3이 붙었으니까 상수 3은 앞으로 빠져나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근데 이게 이제 0이니까 3 곱하기 0은 이게 0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 빼기 1 에서 보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이거 무한대로 갑니다. 그다음에 분자 2n 빼기 1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게 결정이 안 되죠.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결정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변형을 이게 모양이 보기 안 좋으니까 변형을 시켜보면 이거는 2 빼기 n분의 1 자, 이게 같은 건데 여기서는 뭐 쉽게 볼 수 있죠. 자, n분의 1이
수렴합니다. e는 상수니까 수렴하고, 따라서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인데 이거는 2 빼기 0이니까 2로 수렴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었고, 이제 그 다음 성질을 보면, 정리로 보면 이 조임 정리는 우리가 연소함수의 그 수렴에 대해서도 이 조임 정리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제 거의 같은 것을 이 수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AN, BN, CN 이게 지금 수열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뭐냐면 이제 모든 자연수, 이거는 그냥 빼고 하겠습니다. 이 소문자 n이 이 주어진 n보다 더 크면, 그럴 때 AN은 BN보다 작거나 같고 BN은 CN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수열의 꼬리 부분부터 계속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조건,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는데 L로 수렴한다. 그런데 이제 C 뒷부분 이것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CN도 L로 수렴한다. 앞에 부분도 L로 수렴 가까이 가고 그 위에 부분 CN도 L로 가까이 가면 가운데 끼어 있는 BN 이것도 당연히 L로 수렴해야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L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AN과 CN이 조여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조임정리라고 하죠. 또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그래서 가령 보기에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in n 이거는 0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n 이 자연수에 대하여 sin 함수는 sin 함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이므로 n분의 sin n은 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n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은 이거 0으로 가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극한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이므로 양 극한이 이게 수렴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끼어 있는 것도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조임 정리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in n은 같은 극한으로 간다. 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 할 때 이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극한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수렴의 아주 중요한 정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질을 보면 이제 연소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정리는 연소함수와 수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의 내용은 f가 함수
함수입니다. 구간 A, B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수열 A, B는 이 수열 값이 여기에 놓여 있는 이 함수 f의 정의역에 놓여 있는 놓인 수열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자, f가 L은 A, B에 있는 어떤 한 점인데 여기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L로 수렴하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an은 fl 이거이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a, b가 있는데 여기에 점 l이 있습니다. 자, 이 L에서 여기 함수 값이 있는데 L에서 이 함수가 연속입니다. 그러면 연속이라는 것은 F가 L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X가 L로 접근할 때 이거는 이제 리미트 X가 L로 접근할 때 fx 값이 FL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L이 뭐냐면 L이 이제 X가 L로 접근하는 이거니까 위에 이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리미트 X가 L로 접근할 때 fx 이거는 L에서 접근한 연속이라는 말은 FL이 뭐냐면 리미트 X가 L로 접근할 때 이 x입니다. 그래서 이 l을 이렇게 해도 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x를 일반적인 실수로 이렇게 모든 실수에서 이게 가능한데 여기서 그 x 대신에 이제 수열로 바꿔도 성립이 돼야 되죠. 위에 것에 x 대신에 여기 an으로 이렇게 바꿔도 그러니까 x가 l로 접근한다는 것은 만약 여기를 an으로 바꿨으면은 극한 여기는 an이 l로 간다는 것은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 수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여기는 l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열로 나타내도 당연히 저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기로 가령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분의 n 플러스 1 이것을 구하라 하면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 이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래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좀 변형을 시켜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인데 자 이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거는 앞에 극한 이건 1이고 뒤에 n분의 1은 극한 이게 0이 돼서 이게 1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고 또 한편 이제 함수 fx가 이제 루트 x 이것이 위에 이걸 적용하려면 그 1에서 연속이죠. 연속이므로 우리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분의 n 플러스 1 이거는 위에 것에 의하면은 이제 리미트 값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n분의 n 플러스 1. 이게 이제 함수의 연속의 성질이죠. 연속 함수, 이게 이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1이 됐죠. 그래서 1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수렴성, 이제 기본 성질이 아까 있었고, 조임 성질이 있었고, 이제 연속 함수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여기서는 L점에서 수렴하는, L점에서 연속인 함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무한대에서 수렴하는 함수, 이제 무한대에서 수렴하는 함수와 수열. 자, 함수가 이제 무한대에서 정의가 되는데, 뭐 어떤 자연수 n부터 무한대에서 실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n이 n보다 더 클 때, 자, 수열 an이 fn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수열 an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미트 n이 아니라 x가 함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이 어떤 l 값이 되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l이 됩니다. 자, 이거는 가령 여기는 이제 l이 바로 이쪽에 있는데 l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되는데, 이 함수가 뭐 모르겠는데 무한대로 쭉 갈 때 이 l에 가깝게 됩니다. 이 함수가 y는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l에 가깝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an은 뭐냐면, 여기가 뭐 a3이면, 아니야, 여기가 a3이 아니죠. 이 a3이 함수값이죠. 정의역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3이면 a3은 이게 a3입니다. 여기가 뭐 4면 a4는 이거 함수값이죠. 이렇게 함수값으로 되어 있으면 fx가 무한대로 갈 때 l로 하면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함수값이니까, 이게 fn이니까 당연히 l로 가게 되죠. 그래서 뭐 당연합니다. 보기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ln n 이것을 구하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n은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ln n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서 뭐 결정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꼴을 우리가 함수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꼴로 바꾸면, 자, 이 분자의 함수꼴로 바꾸면,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 ln x 이거 무한대죠. 그 다음에 분모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이것도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이므로 로피탈의 정리에 따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 x, 이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죠. 로피탈의 정리에서 적용을 하면은 로피탈, 저것은 이제 분자 분모를 한번 미분을 해봐라. 그래서 분자를 x로 미분하면 1이 되고 분모를 x로 미분하면 x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1 상수고 분자는 0이 되죠.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니까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니까 이거이므로 우리가 x 대신에 이제 n을 집어넣어 보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ln n 넣어보면 이게 0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이렇게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n분의 4n. 자, 이것을 구하라. 이것도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은 무한대고 4의 n도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4x, x가 무한대로 갈 때 4x 이거 무한대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x 제곱 이것도 무한대죠. 그래서 이거이므로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의 x 제곱분의 4x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피탈의 정리는 이제 분자 분모를 다 x로 미분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그 미분을 한 것이 여기는 5x에 ln 5가 되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미분을 4x 미분하면 이거 4가 되는데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분모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4 그대로니까 무한대분의 4니까 이게 0으로 가게 되죠. 이게 0. 그래서 여기서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을 하면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꼴로 됐으므로 이제 x 대신에 n으로 집어넣어도 이제 같아야 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5n분의 4n 이것도 0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뭘 했는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두 수열이 있을 때 두 수열이 수렴하면 그 두 수열을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그 다음에 상수배한 거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수열함을 알 수가 있고 그때의 극한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성질이고 또 이제 조임 정리 세 수열이 있고 그 AN, PN, CN이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있고 양 끝의 수열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수열 BN도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게 뭐 함수에서 조임 정리가 있었는데 수열에서도 똑같은 조임 정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이고 이제 연속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L 여기서는 이제 그 함수의 정의역 부분에 L이 있는데 그리고 AN이 이제 L로 수렴하는 그런 수열이 있으면 이제 FAN 이것도 수렴한다. FL로 수렴한다. 이거는 연속함수 정의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게 됐습니다. 이제 무한대에서 수렴하는 수열은 이제 그 무한대에서 수렴하는 그 수열과 그 함수와 수열은 이제 이 함수의 함수값으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가 l로 수렴하면 이제 an 이 수열이 함수값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l로 수렴함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에서는 우리가 뭐 함수의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